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1일부터 5일 일정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군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라면서도 훈련 규모 축소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1일부터 5일 동안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등 두 나라의 군 공중전력 100여 대씩이 참가하며 F-35 스텔스기도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으며 실사격 훈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한 군 당국의 연합공중훈련은 양국 공군의 합동준비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대가 정기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기술을 잃고 준비태세가 저하된다면서 자세한 훈련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공중차단 훈련으로 분석했습니다. But I'm sure that they are practicing all their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how to conduct air interdiction, as well as, to be able to defend against any kind of air attack. 군사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미한 연합훈련은 양국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면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훈련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ilitary forces that don't train become pretty useless in a short period of time. So we're training together. We're trying to be prepared to operate together. If North Korea attacks with surprise, the U.S. and South Korea want to be read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다만 훈련 규모가 축소돼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한 군 당국 본연의 군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12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이 열렸던 지난 2018년 이후 미국과 한국의 훈련은 규모가 축소된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됐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연합공중훈련은 비공개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보도했습니다. 산팔로스는 최근 지난달 28일 촬영된 신포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고래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인근에서 계속된 활동이 시험 발사 준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SLBM 시험 발사 시 잠수함이나 바지선에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고 분리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이 발사대를 갖춘 시험용 바지선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바지선 중앙에 있는 회전식 원형 덮개가 제거된 부분도 미사일 발사관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추가 시험 준비 정황 근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한국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해 미한 당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관련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공평한 백신 공급을 강조한 것인데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는 행정 절차 문제로 여전히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전 세계 공평한 보급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을 통해 올해 전 세계 인구의 40%, 내년 중반까지 70%라는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백신이라는데 정상들이 동의하며 전 세계로 백신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은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1억 6천만 도스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했으며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ve already shipped nearly 160 million doses to 100 countries, more than every other country has donated combined.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is another 500 million doses that will all be shipped by this time next year.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 에르트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지 못한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백신 공동구매에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1일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상황을 묻는 VOA 질문에 여전히 북한에 백신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백스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저소득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허락할 때 북한에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여전히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중국산 백신 시노백 297만 회분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9월 북한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한 국가에 백신을 재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일 오후 2시 40분 현재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9.5%가 코로나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접종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3.6%만이 최소 1차 접종을 끝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전체 국민의 96.8%가 1차 접종을 마쳤고 86.8%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쿠바가 최소 1차 접종률 88.6%와 87.4%로 그 뒤를 이었고 칠레와 케이맨 제도가 84.2%와 83.6%로 접종률이 높은 국가 5위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65.9%가 적어도 한 번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 57.2%가 접종을 모두 마쳤으며 한국의 1차 접종률은 80.2%, 접종 완료율은 75.4%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 또다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29일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초안은 건설, 난방, 철도 관련 장비와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대북 민수 분야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외교 소식통은 1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전체에 초안을 회람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지난 2019년에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문안이며 결의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개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 언론 기사를 사칭한 해킹 공격을 펼쳐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 탈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소식을 전하는 시사 정치 뉴스로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악성 코드가 담긴 본문 링크 주소에 클릭을 유도하는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격에 사용된 문구와 조작된 가짜 사이트 화면이 실제 모 언론사 뉴스 내용을 그대로 무단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에 사용된 이메일은 불가리아 이메일 서비스로 과거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위협 조직이 여러 차례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이번 해킹 공격 분석 결과 발신지와 명령 제어, 서버 주소 등이 과거 탈륨이 사용한 악성 파일과 유사한 공통점이 확인됐다면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탈륨이 가짜 링크 등을 넣어 해킹 공격을 취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